글로벌 뉴스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세린 리포터. 네. 준비해온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최근 유럽에서는 돈 세탁 방지 관련 법안들이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은행들이 검은 돈으로 의심되는 고객의 계좌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밝혔습니다. 네, 유럽 은행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계좌를 정리에 나서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불법 거래와 연루될 경우에 이 벌금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위험 요소로 될 수 있는 휴면 계좌를 폐쇄하고 해지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은행의 수익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도이체방크 1분기 순이익이 20% 넘게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이전에 계좌를 정리하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계좌 정리 작업이 수익 악화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초점을 받았는데요. 휴면 계좌 정리하는 게 그런 대형 은행들의 실적을 깎아먹는 데 기여하는 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유럽계 은행들의 실적이 확 주저앉은 거는 벌금 너무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도 있고요.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얻어먹은 이제 페널티도 있고, 생각처럼 경제가 안 돌았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휴면 계좌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미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 건드리는 걸로 그런 초대형 은행들의 수익성이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예대마진 예. 그 마이너스 금리 가면서 예. 예대마진 쪽에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예, 확실히 마이너스 금리 유럽 쪽들이 이제 도입을 하면서 유럽 은행들이 예대마진은 점차 뭐 안 좋은 쪽으로는 가고는 있는 건 팩트입니다. 기사에선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한 고객이 단 하나의 법인 계좌를 사용하는 게 검은 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불법 거래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이게 물론 부패와 이제 검은 돈 세탁을 막기 위해서는 뭐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유럽 쪽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그 나라들이 현금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없애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런 이제 현금을 없애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이런 이제 불법 거래를 막겠다라고 이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일단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은행이 수익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빠지느냐, 오히려 여기 나오지만 이제 미국계 은행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보면은 계좌는 많은데 실제 은행에 수익이 안 되는 이제 적은 금액이나 그런 계좌들은 오히려 정리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의 비용을 줄이는 쪽이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수익 외에 뭐 사회 정의나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도 좀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다른 불편 또는 이것 때문에 은행이 굉장한 큰 타격을 받는다. 네, 그렇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세탁을 막는 데는 확실하게 효율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돈 세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계좌를 놓고 이 계좌 저 계좌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추적을 못하게 하거든. 추적을 못하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세탁을 하는 거니까 그 계좌를 하나밖에 못 쓰게 한다. 그러면 그 돈 세탁을 방지하는데 효율적이긴 하겠죠. 근데 효율적이긴 하지만 과연 현실적인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방법 아니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개인들도 가서 은행에 계좌 서너 개씩 가지고 있는데 은행마다 다 가지고 맞아요.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인이 계좌 하나 가지고 써라?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율적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다른 시장을 암시장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은행들한테는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은행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런 의미를 갖는 게 금융기관이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 자기압 수표를 쓰는 당좌 수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은행에 1,000불이 있으면 내가 1,000불까지 수표를 쓸 수 있는데 이를테면 잔고가 3,000불 있는 사람은 한 달에 3장까지 쓸 수 있고요. 5,000불 있는 사람은 4장까지 쓸 수가 있고 그거 더 쓰면 한 장 쓸 때마다 2불씩 이렇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너희 돈 관리해 주는 게 우리 비용 드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관리비를 내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관리 비용을 너희한테 받겠다라는 거니까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계좌들은 다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가질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에 대해서 걱정보다 오히려 그냥 은행이 되게 이걸 빌미 삼아서 잔돈 나가는 비용을 좀 막아보는 게 더 플러스 효과가 아닐까 뭐 이런 역발상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의 대형 은행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카시카리가 대마불사 은행 해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버냉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정부의 대마불사 해체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버냉키는 단순히 은행의 해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행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합리적인 대안이 시도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한 건데요. 이에 반해 카시카리는 올해 안에 대마불사 은행들을 강제적으로 해체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 천천히 해결하자는 의견과 올해 안에 강제적으로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의견인데 어느 쪽 의견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대상이 되는 은행들이 어떤 은행들이에요? 대마면 저희가 들어서 알만한 그러니까 거의 어디 다. 뭐 5군데 어딘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웰스파고 네네, 그 대형 은행 다 시티, 뭐 JP 모건, JP 모건, 제이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 아메리카. 시티도 걸렸어요? 예, 그 시팅에 대상되는데 통과했다고 예, 그러던데. 그 은행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그 은행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걸렸나요? 예, 근데 그 중에서 5군데가 네.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카시카리 이분이 이제 그 금융위기 때 재무부 차관인가 아마 하셨을 분이에요.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네, 금융기관 출신이고 재무부 차관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금융위기 때 보면 예를 들면 AIG나 이런데 이제 자금이 너무 크니까 파산을 못 시키고 결국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네. 너무 큰 금융기관들은 관리를 하고 너네가 어떻게 만약에 너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구안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마 5군데가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재검토 다시 해서 퇴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논쟁이 과연 이 큰 은행들을 이대로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더 위험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쪼개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 스스로 자구안을 만들게 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게 이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상업은행이랑 이제 IB랑 이렇게 뭐 분리시켜놨던 거 다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붙여넣긴 했는데 네. 뭐 만약에 이게 대마불사하고
옛날에 AT&T라는 미국의 통신회사가 이건 독과점법 때문에 이제 7개인가로 쪼개서 지역의 통신사를 보내고 이건 사실 독과점법에 걸렸기 때문에 쪼갤 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어떤 룰을 걸어가지고 그 은행들을 조그맣게 분산시킬 거에 대한 감 자체가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할 거면 한꺼번에 확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준비가 다 당사자들끼리 얘기가 합의된 다음에 말을 해도 어딘가가 말을 하는 거지. 갑자기 중앙은행에서 자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쪼개세요라고 하는 게 글쎄 지금 뭐 제가 기사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다를 말한 게 아닌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좀 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차이를 보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미국 그 나라는 시장이 훨씬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시장에 정부가 사실 개입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완전 시장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바로 들어가죠. 외환위기 때 봤잖아요. 은행 뭐 한두 개 문 닫았나 그때? 싹 다 문 닫고 뭐 상업은행, 제일은행 합쳐가지고 우리은행 만들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조흥은행도 신한은행한테 결국은 넘겼죠. 뭐 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죠.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이 또 같이 하나로 합쳐졌죠. 뭐 그런 것들 한꺼번에 우리는 속전속결로 정부가 들어가서 하는데 미국은 못 하거든요. 정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근데 놔두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생기거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를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봤지만 JP모간이 파생상품 손실 무지하게 크게 최근에 났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시간이 빨리 적기 시정을 안 하고 놔두면 사실은 부실이 더 커지거든.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부실이. 그게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부실이 더 커지니까 그럼 적기 시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놔두고 적기 시정도 안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연은 총재가 크게 뭐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대형은행이냐. 대형은행이 이제 소형은행하고 좀 달라요. 소형은행은 좀 몇 개 문 닫아도 그 은행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는데 대형은행은 그 은행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대형은행을 찍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버냉키 블로그로 돌아가면요. 네. 버냉키는 지금 대마불사 해체 전략이 현명한 길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전략의 단점을 2가지 꼽았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큰 금융회사들은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큰 회사들을 해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다른 단점을 꼽은 건 은행의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이었어요. 작은 은행 시스템에서도 금융위기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버냉키가 꼽은 이 단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은행 규모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만 많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고 그러면 어쨌든 금융시장이나 경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싶고 제가 찾아보니까 대공황 전에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되게 작은 은행들이 많았는데 이제 은행들이 다 작다 보니까 충격에 다 같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대공황이 더 좀 심화됐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무조건 작은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어떤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 금융 섹터가 확실하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섹터거든요. 뭐 다른 것도 요즘은 다 실물 부문도 다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긴 하지만 금융은 아주 심해요. 그리고
또 그 큰 은행들만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럼 예를 들면 조그만 은행들은 가령 외환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환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들의 면허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방 은행들은 안 지금도 되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 돼야 외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만 은행 가가지고는 외환 서비스를 못 받는 거야, 말하자면. 큰 은행으로만 가야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국제 결제, 조그만 은행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큰 은행으로 가야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은행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은행을 살려놔야 되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아마 이 연은 총재가 걱정하는 게 큰 은행이 문제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메가뱅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은행하고 어디를 합쳐가지고 정말 초대형 은행을, 글로벌 사이즈가 되는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산이 된 이유는 다 뭉쳐놓고 망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크게는 갈 수 없다는 논리가 이제 뭐 먹혀 들어갔던 거고. 그다음에 조그만 은행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사태, 이게 세이빙스 앤 로언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요만한 은행들의 연합이거든. 저축대부조합에 우리로 치면 한 신협 정도라고 해야 되나? 새마을금고연합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한 70% 정도가 터졌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90년 그때의 경제 위기가 심각했어요. 그 조그만 것들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이게 꼭 규모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면 이 은행들을 감독을 하는 게 규모를 가지고 감독을 해서 얼마 이상은 감독하고 얼마 이하는 감독 안 한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하는 업무를 어떤 업무를 못하게 할 거고 어떤 업무를 하게 할 거냐, 또는 못하게 하면 다 못하게 할 거냐, 지금 하는 것보다 80%만 해라 라고 감독을 할 거냐, 이런 그 업무의 성격별로 어떻게 감독을 들어갈 건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마 버냉키가 얘기할 겁니다. 저는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요. 이제 금융위기 때 AIG가 미국 보험사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AIG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요. AIG 밑에 있는 자회사 때문에 망했습니다. AIG 밑에 있는 한 300여 명 정도가 근무한 자회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CDS, CDO 관련된 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300명짜리가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엄마 회사를 그냥 넘어지게 만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차에서 본다면은 금융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규모의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업무가 핵심 업무이냐, 이거를 누가 컨트롤을 해줄 거냐가 더 중요한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금융위기 때 겪으면서였던 거고, 08년 2월 달에 이 베어스턴스라는 미국계 IB가 망했는데요. 그 은행은 채권 쪽에서는 세계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금융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금융기관이었는데 그냥 또 망하자고 치니까 또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이즈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시스템만 잘 토닥여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만 하면.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외신 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